이번 영상은 어느 자영업자의 하소연 요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달을 주로 메인으로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말씀으로는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뭐 10만 원 내외의 건당 주문이 들어오는 게 엄청 많았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전부 다 1인분이었고 만 원, 15,000원짜리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떼고 세금 떼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고 그래서 일하는 게 짜증이 난다.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청년분들도 돈이 없고 중년들 같은 경우는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노년들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붙잡고 뭐 팔리지도 않는 것 같고 유년들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박살났기 때문에 아예 뭐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목 좋은 곳에 가성비가 좋은 그런 곳에서 장사하는 분을 제외하고 자리가 약간만 안 좋거나 이제 가격이 조금만 비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권 자체가 초토화되는 것 같다. 그리고 동네를 다녀봐도 공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를 15년 정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소비 심리가 안 좋은 거는 처음인 것 같고 뭐 이제 자영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기는 힘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미래가 있는 베트남 같은 데에서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달린 이제 댓글들도 전반적으로 이 의견에 거의 다 자영업자분들이시죠. 거의 다 슬프지만 뭐 공감을 하고 이제 맞는 말인 것 같고 지금 대학 상권 같은 경우도 신입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예전처럼 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슬프지만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참 지금 보면 자영업자 문제는 이게 자영업 안 하시는 분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구조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제 자영업자들도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자영업자, 직장인들, 그리고 뭐 정부, 이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가게도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는 맞아요. 더군다나 2년 정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제대로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좋아질까라는 기대감이 많이들 계셨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 근처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봐도 오히려 작년보다 매출이 대략 30% 정도 줄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자영업자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2020년도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6%예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6.3, 뭐 독일은 9.6, 일본은 10.0,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매우 높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8개 중에서 뭐 터키하고 아마 한 개 더 있는데요. 그거 제외하고 36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많고 그로 인해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많이 힘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확실히 또 드러난 게 뭐냐고 하면 이제 주거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든가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거 비용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출생아 수는 줄었습니다만은 지금 인당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게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고정비 들어가는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쉽게 줄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비 여력이 저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게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되었죠. 그러고 인하니까 당연히 소비 여력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자산 가격, 부동산도 지금 1년 정도 빠졌고, 주식도 지금 거의 한 2년 됐죠. 2년 동안 뭐 하락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코인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에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뭐 아직도 물려 있으신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부의 효과도 전혀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영업자의 전망 같은 경우도 불투명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소비가 많은 20대, 30대의 인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소비 여력이 적은 노년층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전망 같은 경우는 좀 불투명하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아까 앞에 그 자영업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차라리 미래가 있는 그런 뭐 베트남 같이 젊은 인구가 많은 데에서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낫지, 우리나라처럼 젊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곳에서 자영업하는 거는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제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로 보면 이거는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뭐 심지어 아프리카를 가라, 아니면 뭐 동남아라도 가라.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사람들 나중에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장사하기는 아마 매우 힘들 거다. 그래서 차라리 해외로 나가라고 계속적으로 그분이 주장하셨거든요. 최근에도 그분 영상 보니까 그런 이야기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저도 자영업 했다가 이제 그만둬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이 정말 힘든 이유가, 이제 장사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좁고, 누가 좀 잘 된다고 하면 금방 경쟁업체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늘어나서 금방 이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자영업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산도 늘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어차피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의 주식 같은 경우도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S&P라든가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ETF를 차라리 적리식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